자, 내일의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내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박백민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나오셨는데 최근에 이 엔터 관련주들의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YG 엔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금 주목을 좀 해야 할 시점이라고요? 예, 뭐 종목이 앞서서 이 종목 역시 이제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 뭐 하루 종일 한숨 쉬는 게 거의 일입니다, 요새는. 요새 뭐 많이 빠졌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뭐 빠지는 폭이 가파른 만큼 또 올라올 때도 굉장히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 사두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오를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엔터주를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온 이유는 다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뭐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형 엔터 회사들은 굉장히 코스닥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뭐 하지만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에 SM이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관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양 종목 다 그 고점에서는 5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YG엔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다고 보고요.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 회사들은 그 연예인, 특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그 연예인들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이 YG 소속 연예인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뭐 싸이라든지 빅뱅, 21 이런 연예인들이 있죠. YG가 또 특히 장점인 부분은 국내 기획사 뭐 SM도 있고 JYP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음원 및 음반 시장에서 마켓시어,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 회사는 YG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 뽑을 만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연예인이 다입니다. 빅뱅, 싸이, 21이 다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뭐 소녀시대도 있고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는 이제 그런 단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라인업을 새로 이제 충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티스트가 더 늘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K-팝 스타로 유명해진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승윤, 그리고 올해 K-팝 스타 2에서 우승자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뭐 음원 차트에서는 그때 이제 오디션 당시부터 1위 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도 YG를 통해서 올해 데뷔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YG 쪽에서 걸그룹이 소녀시대 대항마가 딱히 없었는데 올해 이제 10월달에 양인사 투표 10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YG판 소녀시대 걸그룹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YG 실적 상승에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뱅이 빅뱅 멤버 중에서 지드래곤이 제일 유명하죠. 중국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뭐 안표상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수요가 많았다고 하고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YG 쪽에서 이 중국 모멘텀이 항상 이제 이런 회사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는데 중국 진출 성공 가능성을 엿봤고요. 현지 어떤 법인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현지 법인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버랜드에 이 홀로그램 전용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소녀시대 강남역에서 이 홀로그램 직접 출연하지 않고 홀로그램이 공연을 하는 건데 마치 사람이 와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홀로그램 전용관을 이 에버랜드에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의 소속 가수가 가지 않아도 콘서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SM이나 YG나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음반들을 많이 발매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원엔 환율 95엔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희석됐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예, 그동안 엔터사들
엔터사들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엔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엔터사들이 실제로 일본 쪽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일본 매출 비중이 34%였고요. 엔화가 떨어지면은 10% 떨어지면은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 6.5% 감소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년 이제 보면 쌍고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굉장히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1,100원까지 5월 말에 깼었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5월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10%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엔터사들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에는 이런 상승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제가 보니까요. 이제 엔화가 최고 1분기는 약세였습니다. 이때였는데요. 최고 약세였던 이때 같은 경우도 매출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67%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환율에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원엔 환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실적 부분 업이 상당수 갚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을 보면은 지금 접근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YG 엔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뭐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빠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물론 좀 소폭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바닥권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권의 주가가 거의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예전에 작년에 찍었던 전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다. 더불어서 코스닥장이 좋아진다면은 반등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7만 원 정도까지 잡아봤는데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좀 더 짧게 보겠습니다. 매수가 55,000원, 손절가 5만 원. 좀 짧긴 하네요. 그렇지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살펴보자라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기업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수 올랐다가 코스닥 조정과 함께 코스닥뿐만 이제 코스닥 조정은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 조정을 그렇죠. 포함하는 겁니다. 예, 사료 첨가제와 축산업 그리고 식육, 가공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중에서도 사료 첨가제가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서 오르기 시작한 거는 이 사료 첨가제 부분이 해외 수출 쪽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직접적으로 그 곡물을 바로 먹이기보다는 이 사료 첨가제를 첨가해서 먹이는 그런 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이 직접 개발한 건데요. 첨가제를 이 제품에 따라서 마진율이 20% 그리고 많게는 30%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상상 외로 높습니다. 20에서 30%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이거 사료 첨가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료 첨가제 외에 다른 매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 작년에는 이 회사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돼지고기, 닭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양동 가격을 보면은 2012년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큰 추세가.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료 같은 경우 원래 옥수수 가격, 이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그 옥수수의 가격이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옥수수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데 원래인 옥수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대응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니까 5월 30일 정도에 6,7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매수 타이밍 잡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네.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 기관 쪽의 매수세가 6,000원대 이제 상한가도 갔었죠. 6,000원대 찍고서 주가 현재 5,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기관 수급을 보면 그렇게 그다지 매도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쪽도 그다지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죠. 단순히 이제 수급상 코스닥의 그런 하락과 함께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차트를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건 주봉이고요. 일봉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고 코스닥 이제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이 차트를 보면은 긴 음봉 후에 작은 양봉이 위치해 있는 이 좀 상승 잉태형이라고 상승 반전신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빠졌다가 밑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다시 보면은 20일 주봉상으로 20주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제가 5,000원이라고 했지만 내일 장중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역시 제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5,6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역시 짧게 4,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이지바이오와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박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